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적 정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영적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정의가 잘 안 돼서 싸워요. 운영적 정의, 그 영어로는 operational defini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흔히 뭐 조작적 정의 뭐 이런 논문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운영적 정의는 Y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한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측정 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론, 수집할 데이터의 양, 데이터 수집의 책임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적 정의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운영적 정의를 수행해야 될 이유는 그 척도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를 제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능력을 측정한다. 그 선생님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측정하면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좋은 학교 나왔다. 아니 선생님 키가 크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 능력 측정이 될까요? 그래서 척도는 항상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타당성은 측정이 측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내느냐. 선생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선생의 키를 봤습니다. 타당하냐? 그렇지 않죠. 이게 타당성입니다. 두 번째 신뢰성은 누가 측정을 해도 언제 측정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어떤 선생님을 측정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90점 줬는데 교감 선생님은 50점 줬다. 신뢰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립하기 위해서 operational definition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제공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측정의 범위를 기술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할 거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에서 그 골인 되는 장면을 보셨죠? 어떤 상태가 골인입니까? 어디 그 땅볼로 바닥을 치고 깔리고 들어가면 골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공중으로 들어가면 골인입니까? 골인 아닙니까? 아니면 그 골 포스터 맞고 나오는 것은 골인인가요? 골인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축구에서의 골인은 그 전제 조건과 사후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자, 슈팅하는 동작에 반칙이 없을 것.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타면서 상대방한테 어깨를 누르면서 헤딩으로 머리를 그 슛했다. 이건 벌써 헤딩하면서 슛 동작에 반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그 뒤에 일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팅 동작에 반칙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따르게 되는 거죠. 공이 땅볼로 가는 수도 있고, 또 공이 공중으로 통과할 경우도 있어요. 또 공이 이제 그 골라인을 통과하는데 골라인에 바로 닿은 경우도 있고 반 통과한 경우도 있고 반 이상 통과한 경우도 있고 이게 제일 애매한 거죠. 어떤 상태가 골인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 월드컵 때 그 골인 한국이죠. 한국이 어느 그 전에서 골키퍼가 잡았는데 언뜻 보기에 거의 골라인을 넘어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상대편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어떤 상태가 골인입니까? 골라인의 그 반 이상이 넘어가면 골인이죠. 골라인 그 완전히 다 통과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피파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골라인을 넘어갔든 안 넘어갔든 그건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실제 공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주심이에요. 주심. 주심이 골인으로 선언하면 골인입니다. 근데 그게 반 이상 넘어갔더라도 그 심판이 골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골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하나하나의 그 의사결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골인이라는 척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하물며 우리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Y, 그 척도를 정의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이해 못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측정 단계의 그 세 번째 그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 CTQ 선정하기. 두 번째는 현수준 측정하기. 세 번째는 잠재 인자 도출하기. 이렇게 3단계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단계인 CTQ 선정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